환자가 입원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입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입원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그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그 자의 입원과 본인이 원하고 또 보호자 한 명이 동의를 하는 그 동의 입원,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입원에는 이 전체가 이제 환자분이 원하시지는 않는 입원인데 그 환자는 원하지 않고 보호자 두 분이서 입원을 원해서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입원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보호 입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국가 이제 기관에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하는 그 행정 입원, 그리고 아주 이제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해 가지고 72시간 동안 그 입원한 다음에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혹시 입원이 계속될지 그 말지 그 여부를 그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응급 입원,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 보통 자의 입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대면 진료를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뭐 이런 것들, 권리고지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통상 그 입원을 자의 입원을 하더라도 실제 환자분이 퇴원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환자분에게 퇴원을 그 원하시는지 서면으로 그 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입원 중에 대표적인 그 보호 입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입원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상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그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 또 정신과적인 그 진단 자체가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환자분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입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입원을 하게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계속 입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입원 적합성 심사라고 해서 그 입원하고 나서 그 이제 다른 전문의 선생님의 이제 우선 그 진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기관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의 그 평가를 받아서 입원이 계속되는지 계속 그 입원 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또 입원을 연장할지 말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제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뭐 정신과가 꼭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입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청소년이 본인이 입원 여부를 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통상 저희 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상태는 된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본인이 입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보호자 확인을 받고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신과 병동의 일상은 크게 이제 개방병동과 이제 안정병동, 우리가 흔히 예전에 폐쇄병동이라고 불렸던 그 병동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개방병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고, 또 폐쇄병동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그 일상은 담당 선생님과 개인 면담 시간, 또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주에 각 요일마다 그 특정 프로그램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 그리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이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인 그 병동 생활보다는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음식이라든지 식사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다른 병동에 있는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과 동일한 이제 식사를 제공받게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다른 부분들은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자발적 입원, 그 자의 입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상태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치료 프로그램 후에 치료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퇴원을 해서 생활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환자들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입원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비자발적 입원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한때는 그 아예 전화기 소지를 못하게 했었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이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병동 내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기계가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기계 속에서 이제 카메라도 되어 있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은 찍히기 싫은데 그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 또 그런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과 그 일반 정신과 전문병원의 입원 비용은 각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또 종합병원들 사이에서도 각 병원마다 좀 다르고요. 또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처치가 더 들어갔는지,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썼는지, 어떤 약물을 썼는지에 따라서도, 또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비용이 다르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그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호 1종, 2종,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각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호 1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 2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만 원 정도 월 그 납부하게 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따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간식비라든지 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병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적 목적으로 외출과 면회를 제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거나 보호자분이 원하실 때 외출 외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담당 선생님이 이제 입원을 권하는 경우는 뭐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 말고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입원을 권하는 경우는 그 진단 자체가 좀 애매해서 진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지 그게 이제 합당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진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또 면담을 해서 진단을 이제 그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제 위해가 가할 수 있는 스스로 행동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급성기 경우에 잠시 그 격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약물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그 매일매일 그 체크하면서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분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나쁜 영향들이 이제 미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약물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클로자핀이라든지 기타 약물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 변화가 일어나서 환자분이 그 재발을 할 위험성이 있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입원을 해서 그 치료를 받도록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네, 아마 그 본인이 조금 환자분 본인이 자기 상태가 어떻는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고 스스로도 이전과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지금까지 꾸준히 봐왔던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분 본인의 상태를 그래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문스럽거나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이상한 징조가 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에게 상의하시고 또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입원을 권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그 의견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